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10편. 쫄병 생활의 고충.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10편은 식기전쟁, 쫄병의 3대 고충, 교회 환자 등 쫄병 생활의 뒷이야기 모음입니다. 이등병 시절 34번째 이야기. 식기전쟁. 군대에서의 식사 시간은 곧 전쟁입니다. 훈련소에서는 빨리 먹기 전쟁, 많이 먹기 전쟁이었는데 자대에 와서 보니 그것들 외에 식기 쟁탈 전쟁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식기 쟁탈 전쟁은 남의 식기를 훔치거나 빼앗아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내가 식기를 잃어버렸거나 소대에 지급된 식기의 숫자가 모자라서 보충해야 할 때, 또는 만일을 위해 소대의 식기를 예비로 확보하여 짱박아 두기 위해 서로 다른 소대나 중대의 식기를 훔치는 것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초순. 아침 기온은 아직 영하 몇 도씩 내려갑니다. 이때 아침 식사 시간이 식기 쟁탈 작전 개시 타임입니다. 대대 전병력이 사용하는 식당 안은 앞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 식이 훔치기 작전이 펼쳐집니다. 대상은 군기가 빠져버린 갈참 말년병장 또는 아직 부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 이등병들입니다. 식기를 앞에 놓고 밥 먹는 것을 옆으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앞에 사람이 잽싸게 채들고 자욱한 김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식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져간 사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 뒤쫓으려 해도 뒷사람에 가려 얼마간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절도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 자기 편 공범자에게 식기를 주고 자기는 유유히 빈손으로 사라집니다. 공범자는 그 밥을 마저 다 먹고 식기 세척장에서 식기를 닦아 자기 소대로 가져가면 간단히 작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기를 훔치기 가장 쉬운 곳은 역시 식기 세척장입니다. 지난해 입대하던 날 수용연대에서 첫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기당번들이 소대 식기를 모아서 한꺼번에 닦는데 어찌된 일인지 식기를 다 닦고 돌아와 세어보니 식기가 몇 개 부족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였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대를 담당한 기관병은 노발대발하며 그날 식기 감시조에게 임무를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기 세척장에 가서 식기를 세척하고 있는 다른 소대를 덮쳐서 식기를 뺏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음날 아침 소대원들은 우르르 몰려가 다른 소대 식기 세척조를 덮치고 그 와중에서 몇 개의 식기를 훔쳐다가 보충하여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대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로 신병들을 상대로 일병급들이 세척장 식기 탈취 작전을 벌입니다. 먼저 식당 문에서 식기를 들고 잔반통으로 가는 신병에게 따라붙어 식기를 채가지고 세척장 안에 많은 사람 사이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500여 명 대대병력이 한꺼번에 밥을 먹는 식당 앞 세척장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에 식기를 잃은 신병이 다시 자기 식기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설사 찾는다 해도 일병에게 그 식기가 내 것이라고 말할 신병은 없겠지요. 또 세척장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우왕좌왕하면서 식기를 닦기 때문에 비누를 찾는다, 수세미를 찾는다, 난리 법석이지요. 이때 비누나 수세미 차지가 늦게 오는 신병들은 거기에 신경 쓰다가 식기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이때에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1981년이 되면서 상부에서 자기 식기는 본인이 지참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고참들도 자기 식기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참들이 식기 세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식기 세척장 앞에서 소대 쫄병들에게 식기를 넘겨주고 세척된 식기를 들고 막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기 세척장 안에서는 졸병들이 소대 고참들의 식기를 여러 개 놓고 세척하게 되고 감시가 느슨할 때 하나쯤 슬쩍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식기를 훔치는 방법은 식기를 닦아서 돌아오는 길에서 훔치는 것입니다. 보통 세척장에서 식기를 닦고 나오면 10여 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중에 고참이 인솔하여 막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소대 고참이 인솔하다가 보행군기 분량 등을 트집 잡아 식기를 제자리에 놓고 선착순 등 얼차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대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들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개가 없어지면 표신하고 의심받게 되므로 한두 개만 가져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식기 전쟁에서 단 한 번에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새벽에 일조점호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기 소대의 분대장이 주번하사를 맡고 있는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주번하사와 짜고 실시합니다. 일조점호 집합 명령이 떨어지면 소대 중고참 중 한두 명이 점호 집합을 하지 않고 내무반장실이나 소대 창고에 숨어 있고 주번하사는 자기 소대 인원 보고를 대충 받고 넘어갑니다. 전 중대원들이 점호 집합하여 인원 점검을 하고 일조 점호를 받고 있는 사이 그들은 다른 소대로 들어가서 식기를 훔쳐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량의 식기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다 이용하지만 대부분이 식기함을 열쇠로 잠그기 때문에 펜치나 니퍼 등 공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식기를 잃어버린 소대는 그동안 짱박아 두었던 식기를 꺼내서 사용하던지 그래도 부족하면 고참들이 먼저 밥을 타먹고 졸병들은 그 식기를 받아 씻어서 다시 밥을 타먹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많은 식기가 한꺼번에 없어졌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소동이나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누가 훔쳐갔다고 떠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소대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봐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용히 훔쳐다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대한민국 육군 보병소총소대에서 먼저 치러야 하는 전쟁은 김일성을 상대로 한 통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했기에 식기가 필요했고 그 식기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오직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 그러기에 식기를 채우기 위한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작전과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상대방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방법이나 치졸한 방법까지도 시용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들키지 않고 식기를 쟁취해오면 이에 따른 칭찬이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군대의 물건은 돌고 돕니다. 오늘 저녁 내가 먹은 식기에 내일 아침은 어느 남모르는 사람이 밥을 타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등병 시절 36번째 이야기. 쫄병의 3대 고충. 예전 군대에서 쫄병은 고달픕니다. 쫄병은 아침 기상나팔이 불 때부터 저녁 취침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라는 것이 쫄병의 신조입니다. 쫄병은 항상 움직여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고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쫄병은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나서야 합니다. 쫄병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쫄병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 가지 괴로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쫄병의 3대 고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라면 한 끼의 공깃밥 한 그릇이면 만족할 뱃속인데 군대에서는 없어서 그렇지 10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을 타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보면 옆에 앉은 전우의 밥이 항상 많아 보이고 반찬도 더 풍성해 보입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학과 출장 나가서 1시간만 지나면 벌써 점심밥이 그리워집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마음대로 간식을 사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쫄병들은 마음대로 PX에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PX에 간다고 해도 간식을 사서 편히 앉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고참들이 질비하게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앉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군기 빠진 쫄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PX에 가서 빵을 사고도 먹을 곳이 없다 보니 결국 화장실로 가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화장실 분뇨를 퍼낼 때 보니까 그 속에서 빵과 과자 봉지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너나 없이 쫄병들이 화장실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픈 쫄병들을 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입니다. 고참들은 때때로 쫄병들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쫄병은 반합에 물을 담아가지고 쌀이비 한 개를 들고 세탁물 건조장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쌀이비를 태워 라면을 끓이는 것입니다. 쌀이비 한 개면 라면 한 봉을 딱 끓일 수 있었습니다. 라면이 끓으면 그 냄새는 정말 죽입니다. 세상에서 쫄병에게 그보다 황홀한 냄새는 없을 것입니다. 그 냄새의 유혹을 참고 라면을 고참에게 오롯이 바치면 고참은 정말 라면 한 가닥은커녕 국물까지 깨끗이 마셔버리고 빈 반합만 닦으라고 돌려주지요. 이때 느끼는 쫄병의 비애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립다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서 그런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졸음이 몰려옵니다. 걸으면서도 조는 것이 쫄병입니다. 물론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 졸린 것이겠지요. 따라서 조는 것으로 말하면 쫄병이나 고참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즉, 고참들은 들키지 않는 곳에서 졸지만 쫄병들은 시도 때도 없이 존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내무반에 앉아 내무교육을 할 때 조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쫄병들입니다. 외곽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면서도 잠을 자는 고참들이지만 교관들이 지켜보는 정훈 시간 같은 곳에서 그들은 쌩쌩합니다. 고참들은 그것을 짬밥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고참들은 쫄병이 군기 빠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것은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쫄병들의 최대 소원은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마음껏 푹 자는 것. 이 소원을 이룰 날이 언제 올 것인지. 세 번째는 겨울에는 아무리 입어도 춥고 여름엔 아무리 벗어도 너무 덥다는 것입니다. 고참들은 겨울 일조 점호 시간에 냇가에 가서 냉수마찰을 해도 끄떡없는데 쫄병들은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합니다. 마치 침으로 찌르는 것처럼 냉수가 온몸을 찔러오는데 고참들은 시원하다며 연신 냉수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쫄병이 보기에는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대 내에서 추워서 움츠리고 걷는 사람을 보면 거의가 쫄병들입니다. 여름에는 또 어찌나 더운지 숨이 콱콱 막혀오는데 고참들은 여유만만합니다. 쫄병들은 더위에 지쳐 온유월 강아지처럼 헐떡거리는데 고참들은 그 더위 속에서 축구를 하면서 우리 보고 빨리 뛰라고 성화이지요. 아무튼 고참들이 말하는 짬밥의 힘으로 통하는 군대 생활 노하우는 위대합니다. 중대 내에 나보다 키도 작고 약골처럼 보이는 일병 상병들도 막상 훈련에 나가서 보니까 모두들 행군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졸병이 고충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졸병의 3대 고충 속에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빨리 이 고충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원해봅니다. 이등병 시절 42번째 이야기. 교회 환자. 예전부터 군에 다녀온 선배들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일요일날 편하게 보내려면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도 편히 쉴 수 없는 쫄병에게 그나마 교회는 고참들의 구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대에 가면 가짜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고참들이 찬송가도 시켜보고 주기도문도 시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하고 처음 논산훈연수에서의 신앙생활은 대체로 자유로웠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 갈 수 있었고 우리 신자들은 사율 정도로 대여를 지어 교회로 가면서 군가 대신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대에 와서 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대에 전입될 때 우리 소대에 함께 전입한 라이병과 나는 모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고참들이 이것저것 질문하는 중에 종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우리는 모두가 거침없이 기독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세례받은 소위 수세 신자였습니다. 이때 소대 고참들의 얼굴이 별로 편치 않았습니다. 소대에 들어온 쫄병들이 교회 간다고 소위 농땡이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 중대 군종을 맡고 있던 오화무계 상병만은 반가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진짜 가짜 신자를 가려내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관은 이총 사수인 정화무계 상병. 먼저 내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막 전입 온 병아리 이등병이 하늘같은 고참 앞에서 서니 긴장되고 가슴속까지 떨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상병은 교회에 대한 견문이 짧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으로 시작되는 찬송뿐이었고 이는 내가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시켰는데 긴장한 나를 위해 군종인 오상병이 정상병 뒤에서 나를 보며 입모양으로 알려줘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병은 본래 직업이 가수였기에 찬송가를 멋지게 불렀고 소대원들이 모두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정상병은 우리들을 인정해 주었고 내일부터 교회에 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오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군인들의 정신교육적 차원에서 1인 1종교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장 사항이 합으로 내려오면서는 강제성을 띠게 되었고 말단 소총중대에서는 매주 종교 인원이 할당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시 군대에서의 종교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종교만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부대 교회는 연대 정문 앞에 있었고 성당과 절은 사단 사령부 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걸어서 가야 했고 불교와 천주교는 연대 CP 앞에서 모여서 각각 버스를 타고 사단 사령부로 갔습니다. 병사들에게 큰 소원은 영위에 나가서 바깥바람 쏘이는 것이었기에 고참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고 불교나 천주교로 갔습니다. 미사를 드리거나 예불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도착하여 개구멍치기를 해서 근처 가게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라면도 끓여 먹다가 돌아오는 재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인원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대대에서 우리 중대에 몇 명의 인원을 교회 행사에 보내라고 할당되면 할 수 없이 주번화 사는 전달을 불러 각 소대별로 교회 갈 인원을 차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출된 사람들을 기독교 사역병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사역병들은 대부분 쫄병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참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일요일을 보내야 했던 쫄병들에게 기독교 사역병은 잠시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종교 행사가 많았습니다. 일요일 낮에만 가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일요일 밤과 수요일 밤에도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밤 예배까지 참석하는 신자를 가리켜 교회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환자들에게는 늘 핍박이 따랐습니다. 구타, 협박, 벌차려가 따르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못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점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에 빠져나가야 하기에 같은 쫄병들에게 늘 미안하고 고참들에게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굳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만은 지키겠다고. 어느 일요일 저녁 7시가 갓 넘은 시간, 집합 전달이 와서 우리 소대 쫄병들은 네모반 뒷산 쓰레기 소각장 한편에 집합을 했습니다. 8시까지 교회에 가야 하는데 분위기로 보아 교회에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고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우리를 기합주기 시작했습니다. 군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진 채로 한쪽 발을 들고 10여 분이 지나니 머리가 찬바닥의 냉기로 인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몇몇 졸병들의 입에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울릴 때쯤 일어서 하는 고마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가슴에 몇 대씩의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명은 고참의 주먹이 날아올 때 움찔 놀라며 움직이자
고참이 때리는데 피했다고 사정없이 몇 대를 더 맞았습니다. 구타 후에 다시 깍지 끼고 엎드려서 푸시업. 등골에서 땀이 흐르고 사진은 저려왔지만 나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네모반 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중대 군종인 오상병이었습니다. 윤태상, 야 윤태상이 어디 있어? 처음에는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척 묵살하던 그들도 몇 번을 소리 높여 부르자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 뭐해? 윤태상이 라무게 빨리 보내야 교회 갈 것 아냐? 주임상병인 오상병은 이제 갓상병을 단 그들에게는 또 하늘 같은 고참이었습니다. 오상병이 자꾸 채근을 하자 우리를 기합주던 한 명이 내게 물었습니다. 너 교회 갈 거냐? 예, 갈 겁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라이병에게 물었습니다. 법을 잔뜩 집어먹은 그는 안 가겠다고 대답하더군요. 한참 동안 우리에게 반응이 없자 오상병은 금방이라도 쫓아 올라올 것처럼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보내!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완전히 그들에게 교회 환자로 각인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때때로 말로 닿을 수 없는 방해와 시달림이 있었지만 나는 눈물을 삼키며 끝내 밤 예배까지 참석했고 영원한 교회 환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